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조금 낯설죠? 아마 교당 다니면서 이런 주제는 아마 처음 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 나는 쉽게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걸까? 이거는 지금 이미 자성의 정을 세웠다고 전제하는 거죠. 네. 그것도 어렵게 세우는 게 아니라 쉽게 세웠습니다. 자, 왜 나는 쉽게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걸까 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자성의 정을 세우게 된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찾게 되겠죠. 이게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긍정이 되면 왜 그러지 하고 스스로 이게 작동을 한답니다. 뇌가 안 쓰던 뇌가 쉽게 자성의 정을 왜 세우는 걸까 질문을 했으면 자기가 이제 그 답을 찾으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나온 그 질문과 답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미래의 나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온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요새 이쪽에 뭐 어포메이션이라는 그 자기 개발 기법이에요. 되게 이제 확언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나는 이제 뭐 시크릿 유에처럼 뭐를 자기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 모습을 미리 그리고 간절히 구하면은 뭐 기운과 기운이 서로 상응해서 이루어진다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보면 99%는 안 되고 한 1% 내지 한 2, 3%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그 방법이든지 2, 3% 되는 것은 된다고 보기 어렵겠죠. 우리 옛날 영어 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배운 걸 생각해 보면 다 선생님들이 다 일본식으로 발음을 배워가지고 우리들은 발음을 전부 다 이게 좀 못해요.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우리 요새 애들이 우리가 발음하면 다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이게 되니까 반기문 옛날 총장도 발음 못 고치잖아요. 영어는 돼도. 그렇게 영어를 배워도 우리는 지금 히어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옛날 영어 방법이 다 안 좋다고 해도 그 와중에도 2, 3%는 저절로 다 영어 마스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은 어떤 거 상관없이 이미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그런 시크릿 유의 방법이 아니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미 목표에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면 자기 뇌가 그 방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제시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쉽게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걸까?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돈을 잘 벌지?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한 걸까? 그러면 그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 방식을 바꾸면 애를 쓰지 않고도 재밌고 쉽게 자성의 정의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귀납법과 연역법이라고 그러는데 귀납법적인 사고죠. 연역법적인 사고인가요? 미리 전체를 보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하나씩 잘 관찰하는 방법이죠. 근데 대개 보면 나무만 보다 보면 그 나무에 이제 집착돼 가지고 전체 숲이 안 보이죠. 먼저 큰 숲을 보고 나무를 관찰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경계를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까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자성의 정을 언젠가는 세우겠다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못 세우고 맙니다. 나무만 보다가 전체 숲이 안 보여요.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먼저 숲을 보자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쉽게 자성의 정을 세웠지? 그 이유가 뭐지? 하고 거꾸로 찾아보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좀 재밌는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거 말고 요즘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거, 원래는 지금 다음에 할 거 입꼬리 눈꼬리 지난번에 그 우리 연불일기 때 얘기한 것까지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이제 하나씩 짧게 설교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힘을 빼고 괜찮다, 괜찮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이제 낸 거예요. 이건 뭐 정답이 없어요. 왜 쉽게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걸까 하면서 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연말을 했기 때문에 쉽게 세우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서로 이렇게 마음 대조를 잘하니까 쉽게 세우지. 이런 답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답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힘을 빼고 괜찮다, 괜찮아 이 방법을 지금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심신작용 처리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몸에 힘 빼고 괜찮다, 괜찮아 하고, 두 번째는 마음에 힘 빼고 괜찮다, 괜찮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에 힘 빼기. 자, 몸에 힘 빼는 거. 자, 운동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자, 공놀이, 탁구,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탁구, 배드민턴, 그 다음에 테니스 엄청나게 참 좋아하고 오랫동안 했어요. 어렸을 때 배드민턴 그래갖고 그 선수도 하고 막 탁구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엄청 또 열심히 한때도 열심히 했죠. 그럴 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힘 빼라고 그래. 힘 빼라. 힘 빼고 치라고 그러지. 힘 빼고. 아닌 게 아니라 힘 주고 치면 제대로 이 공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빼고 치는 순간에만 힘을 딱 집중하는 거죠. 이 권투도 마찬가지잖아요. 힘 빼고 있다가 탁 치는 순간에만 탁 치는 거. 또 그럼 여자들은 잘 이해 못하면, 자, 칼질할 때 어때요? 칼질할 때 힘 주고 칼질해요? 힘 빼고 칼질해요? 손목에 힘 잔뜩 주고 하나요? 손목에 힘 잔뜩 주고 하면 몇 번 못 가서 손 뺍니다. 이게 엇박자 되잖아요. 힘 주는 순간. 힘을 빼고 해야 리듬감이 생기죠.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힘 빼는 게 포인트예요. 힘만 빼면 저절로 되는 거죠. 자, 힘을 빼는 게 그래서 테니스 하면서 특히 힘 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테니스 할 때 이제 40 몇 살에 했나? 그때 4살 때부터 했나? 가자마자 힘은 바로 빠지더라고요. 이미 그 전에 다 뺐으니까. 근데 그게 안 빠지면 정말 공놀이가 기술이 늘질 않아요.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죠. 노래할 때도 힘 빼고 불러야지. 힘 주고 부르라고 그래요? 힘 빼고 불러야지. 여기다 힘 주면 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 성대를 누르기 때문에 힘을 빼고 요 단전에다가 다 힘을 주고 불러야 되겠죠. 자, 모든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은 다 100% 힘을 빼야 됩니다. 마냥 빼는 게 아니고 빼다가 포인트에 딱 순간 악센트를 주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죠. 자, 그래서 요즘 제가 요 힘 빼라는 말을 거의 요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제 운동 테니스 안 한 지가 한 4년도 넘었어요. 전에 이제 시골 용각교당에 가면서부터 안 하게 됐는데
안 오면은 그 전에는 죽을 줄 알았어요. 테니스 하루라도 테니스를 안 치면 손에 이게 뭐가 생겨가지고 못 살 줄 알았어요. 뭐 책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듯이 제가 뭐 테니스 안 치고 사는 삶은 제가 상상이 안 됐었는데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가니까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 오리 안 치니까 내가 왜 쓸데없이 저녁마다 그냥 거기에다 목숨 걸고 매일 그 짓을 했는가. 그 반성이 되더라고요. 안 치니까 저녁 시간이 너무 많고 오롯하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익산에 가도 시간 돼도 치자고 해도 치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치기가 싫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안 치고 있습니다만 대신에 요새 이제 더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예, 그 요가예요. 요가. 아침마다 이 새벽에 하는 요가가 그 뭐 테니스 뭐 공놀이로 하는 이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도 물론 요가도 했었어요. 그래도 공놀이하고 요가는 게임도 안 되지. 어떻게 공놀이하고 요가하고 비교해. 요가는 재미도 없잖아요. 힘도 들고 혼자서 하는 뭐 등산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혼자서 하는 거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공놀이를 해야지만이 재미가 있어서 기술도 늘고 뭔가 이렇게 막 목표가 있으니까 재밌지.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는 거 뭐 걷는 거 뭐 뚜벅이 이런 거 그거 왜 걸어. 그 헬스장에서 막 1시간씩 걷는 사람들 1시간이 30분만 걷는 사람도 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헬스장 가가지고 한 10분 걸으니까 막 지겨워가지고 못 걷겠어요. 어떻게 이런 거 1시간씩을 걷지 막 그랬는데 요새 뭐 저도 1시간 뭐 그냥 쉽게 걷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다 이 재미가 숨어 있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가가 주는 재미는 제가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즐거움을 주지만 이 정신적으로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요가를 필히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드실수록 나이가 드시면 이제 몸이 점점 굳어지고 근육도 전부 다 약해지기 때문에 그 요가를 하면 근육도 단련이 되고 그것을 버티기 위한 동작이 근육만 단련되는 게 아니라 체력까지 다 단련이 돼요. 묘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요가하는 사람들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요가를 통해서 이게 마음 공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가 얘기도 하면서 그 방법을 또 이 일상수행요법 1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가라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뭐 지금 저도 맨 처음에니까 이것도 잘 안 됐어요. 이쪽은 자기가 몸이 이게 다 보면 한쪽은 편한 쪽 되는 쪽이 있고 잘 안 되는 쪽이 있어요. 전부 다 익숙한 데는 잘 되는데 반대쪽으로 하는 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냥 짧은 잘 안 되는 동작도 3일이면 되는 동작, 보통 그냥 이렇게 조금 어렵지 않은 동작은 그냥 한 3번 하면은 풀리는 동작이 있고, 조금 이제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것은 보통 한 몸이 좀 유연해지려면 한 21일, 3주는 해야 되더라고요. 3주 정도 하면 웬만큼 진짜 선천적으로 이렇게 기형이 아닌 이상 보통 사람을 전제로 한다면 3주 하면 어느 정도 다 이 정굴 다 돼요. 그래서 사실 요가라는 게 6가지 방향이거든요.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상하, 그 위아래, 그다음에 좌우로, 그다음에 전후, 좌우, 상하, 이 6가지 방법이에요. 이 6가지 방법을 그 상하, 전후, 좌우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몸을 비틀어주고 뭐 이렇게 또 숙여주고 뒤로 후구를 정굴, 후굴 다 이거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제일 어려운 동작이 어떤 것 같아요? 정굴이 어려워요? 후굴이 어려워요? 앞으로 굽히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뒤로 굽히는 게 어려워요? 보통 다 정굴이 어렵죠. 앞으로 이 구부리는 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요가 이제 하면 이제 그 제일 힘든 게 다리를 이렇게 쭉 벌리고, 그죠? 딱 벌린 다음에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야. 저는 요거 할 때는 고개 들란 소리를 안 했는데 고개를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고개를 들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돼?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뒤에 이제 그 뒤쪽 다리 뒤쪽 근육이 아킬레스건부터 해가지고 엄청 그 당길 때 그 통증을 그걸 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이게 못 이겨요.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직면을 해야 하잖아요. 그 아픔은 뭐 이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돈으로 다 된다 그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돈으로도 되나요? 돈 주면은 이거 아픈 거 뭐 넘어가게 해주는 거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그 아픔은 견뎌서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했는데도 그 순서가 오면 이거 오늘 또 그걸 또 해야 되나 하고 그 하기 싫은 마음이 납니다. 올라와요. 다리 뒤쪽 근육이 당겨서 그 설명하기도 참을 수 없는 그 통증이 있죠. 근데 그래갖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조금만 더 1mm만 그래. 1mm니까 1cm가 아니고 1mm니까 진짜 조금만 더잖아요. 조금만 더 하니까 이제 따라서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이제 그게 묘하게 거기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 아마 조금만 더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자기가 아프려고 하면 그냥 멈추면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거죠. 계속. 그럴 텐데 극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1mm만 하면 1mm 합하면은 몇 미리 되면 한 0.5cm 되는 거 아니에요? 5번 해갖고 5mm 내려가면. 근데 한 번 하고 이제 두 번째 하면 그 첫 번째 했던 것만큼은 가고 거기서 1mm 하면 이만큼 더 간다는 거죠. 조금씩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고 나면은 뒤에 막 당기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며칠은 그러기도 합니다. 안 쓰던 근육을 썼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21일 정도 지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그 몸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유연해지고 그 동작이 완성된 동작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안 되는 동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이제 좀 더 잘 되는 이게 풀려 있고 안 풀려 있는 동작까지 자기 몸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가동 범위가 정말 작아요. 그냥 최소한의 가동 범위로 사니까 이제 나이 들수록 이제 뭐 허리가 구부러지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인간 수명이 뭐 70 넘는 일이 진짜 드물었어요. 고래2야 고2 정말 희귀한 경우가 70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대개 60 전에 50대에 다 죽기 때문에 이런 몸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냥 속병으로 그냥 겉에 문제가 되기 전에 그냥 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80, 90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속병 있는 사람은 그 전에 가겠지만 이 겉에 있는 이 병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요가를 안 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는 있죠. 뭐 요새 약 한 봉지씩 먹고 그렇게 해서 살기는 하지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자, 통증이 몰려옵니다. 자, 아픔을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죠. 직면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아유 아프니까 뭘 하지 마. 애구가 분명히 그때 저항을 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이거 안 하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뭐 그렇게까지 아프게 막 힘들게 해. 대충 해 하고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네 말이 맞아. 뭐 이거 없이 이거 안 한다고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고 말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질 일만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뭐 확실한 일이죠. 응? 근데 여기서 그 통증을 이겨내는 방법이 없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통증을 이기는 방법이 있겠죠? 없으면 제가 이 얘기를 꺼내질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물어보면 당연히 안 죽죠. 영화 주인공 죽으면 그 영화 끝날 텐데 위기의 상황에도 절대 안 죽습니다. 이 비법도 있어요. 그 비법이 뭐냐? 자, 그 자극이 막 이 아킬레스 건역 자극이 엄청 막 당기고 그럴 때, 자 끝에까지 와가지고 힘을 주어요, 빼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그때 탁 빼고 괜찮다, 괜찮아 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힘을 탁 빼면 그 통증이 있죠. 있지만 힘을 빼는 순간 그 정점을 찍은 거예요. 힘을 빼는 순간 오미크론 정점 안 찍었다 그러는데 정점을 찍어서 이제 그 아픔보다 이제 아픔이 사라질 일만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딱 힘을 빼면 뭐 가만히 있으면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괜찮다 하고 자기를 위로해 주면 그 통증이 조금 무뎌져요. 조금 사라지다가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느낌이 없는 때가 와요. 희한하게. 희한하게. 그게 진짜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전에는 저도 전에 요가할 때는 그걸 알았어요. 그 통증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알았는데 힘을 빼라고 요게까지는 생각 못했다는 거죠. 요게 비결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야. 힘을 그때 그 순간에 탁 빼는 거를 빼는데 묘미가 있다는 거야. 그걸 빼고 가만히 견뎌주면 그 통증이 사라지고 다음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나면 두 번째는 거기까지는 쉽게 와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밀어가지고 그 아픔을 또 느껴주는 거죠. 그러면 몸이 서서히 뒤에 근육이 우리가 생활이 이제 요가를 안 해주면 앞에 근육은 늘어나고 뒤에 근육이 짧아졌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에를 많이 쓰니까 앞 근육은 길어지고 뒷 근육은 짧아지니까 지금 요가하면서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금씩 늘려준 거죠. 조금씩 늘려줘가지고 앞과 뒤의 근육이 딱 똑같아지면 이제 완전히 가슴이 바닥에 닿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적이에요. 보면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응?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있어서 본래 몸이 쓸 수 있는 그 아기 때 보면 다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돌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신기하게 아픔이 무뎌지다가 녹아납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지는 때가 오죠. 그래서 이때 애구가 속삭이는 말에 따라가면은 안 되죠. 그래갖고 이제 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하려면 또 그거 해야 되나 막 하지 말라고 애구가 막 속삭여요. 유혹을 합니다. 아이 뭐 오늘 하루 쉬어 괜찮아. 뭐 하루 쉬었다고 뭐 큰일 나겠어. 응? 뭐 안 하고도 뭐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아니야. 나 이제 너하고 안 놀아. 난 너하고 안 친해. 이제 그만 이제 헤어지자 하고 애구하고는 이제 좀 이별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몸에 힘 빼는 요 체험을 요가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아까 말한 그 요리할 때, 칼질할 때도 힘 빼고 하잖아요. 그 힘 빼는 그 감을 가지고 이제 마음의 힘을 빼봅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은 몽키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몽키 마인드. 원숭이 마음이에요. 원숭이가 어때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죠. 우리 생각과 감정, 특히 생각은 꼭 원숭이하고 진짜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아주 참 비유가 적절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그냥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뭉글뭉글 샘물처럼 솟아 올라가 가지고 올라오고, 또 구름이 피어 올라와서 구름이 계속 생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과 생각을 또 구름이나 샘물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대형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생각과 감정이 만드는 그 고통의 모습을 그 정신 수양의 목적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하고자 하는 욕심이 몇 배나 돼. 욕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좋은 의미의 욕심이든 나쁜 의미의 욕심이든 욕심이 많아갖고 그것을 지나치게 이제 추구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거죠. 갑패신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저 보통 말로 하면 패가망신이요. 패가망신을 당하고, 또 어때요? 번민망상, 생각이 너무 많으면 번민이라, 이 뇌를 태워, 머리를 태워요. 번민. 또 망령된 생각, 또 분심, 마음에 막 분한 마음, 또 초려는 뭐예요? 그 불이 나를 막 태워. 그 집 옛날 가을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집단 거기 불 붙이면 잘 타죠. 그게 우리 몸의 그 초려라는 게 꼭 그걸 말해요. 몸이 막 그 번민망상으로 자기가 자기를 태우는 것을 그 집단 태우는 것과 같은 데다 비유한 것이 분심초려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이제 힘들면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요. 포기. 자포자기. 그래 염세증, 염세증, 세상이 이제 세상을 막 이제 싫어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죠. 거부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또 더 되면 신경쇠약자도 생기고, 또 실진자, 아예 그냥 실진해버리고, 극도에 들어가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그 몽키 마인드가 일으킨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어난 경계라고 하는데, 경계가 사람마다 다 똑같은가요? 다 다르죠. 그럼 왜 다를까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경계가 달라. 그것도 희한한 거 아니에요? 같은 우리 피기육생으로 후보생 시절에 같은 옆방에 있어도 같이 먹고 자고 해도 일어나는 경계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를까요? 자, 우리가 일어나는 경계라는 것은 사실은 내 무의식에, 요 가슴에 감정을 억눌려 놨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든지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감정이 내 무의식에 딱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 뭐 사람이든 어떤 일을 만나면 그 무의식에 있던 것과 서로 스파크가 일어난 것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의식이 없으면 그냥 일어난 일은 그냥 구름처럼 지나가고 말 건데, 똑같은 말 한마디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막 공황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서로 촉발이 돼서 불이 켜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경계라는 게 결국 내 무의식에 있던, 가슴에 있던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이 경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을 다스릴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경계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가를 할 때처럼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거죠. 직면이 중요해. 곧직자 얼굴면자. 피하지 않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을 딱 들이대는 거죠. 그 경계에다 딱 들이대는 거예요. 직면을 해서 자, 힘을 빼고 이때도 힘을 빼고 괜찮아 합니다. 자, 경기 일어나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요가할 때 그 통증이나 그거나 뭐 똑같아. 어떻게 보면 더 그게 힘들죠. 그럴 때 거기에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건 착하는 거죠. 한편에 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힘을 뺀다는 건 뭐예요? 몸에 힘을 빼는 순간 이 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돌아가죠. 이 상황이 전체가 보여요. 이 힘에 막 그 경계에 있을 때는 나만 보여요. 내 고통이 제일 커 보이잖아요. 근데 힘을 빼면 이게 두루 보면 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 아니었어요. 이거 같이 저 캠프 같은 거 해보면 자기 고통이 제일 큰 줄 아는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에이, 자기 고통은 별거 아니네. 더 큰 사람들 고통을 보면 자기 고통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힘을 빼고 자,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자기를 괜찮다 하고 보듬어 주십시오. 그러면 몸의 아픔이 사라지듯 내 무의식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들도 그 통증 사라지듯이 느슨해져요. 또 무뎌지고 희미해지다가 사라집니다. 아까 그 요가할 때 괜찮다 하고 봐주면 통증이 무뎌지고 사라졌다가 통증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마음에 있어서의 경계도 힘을 빼고 가만히 지켜보면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녹아난다고 해요. 녹인다고도 하고 녹아난다고 하죠. 자, 그러면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무의식을 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자, 요가도 그렇고 이 경계 대처는 요란함을 없애는 이 방법도 맨날 오늘 어저께는 이만큼 했는데 오늘은 1mm 더 했으니까 내일은 또 1mm 하면 일주일 후면은 뭐 0.7mm 10일 되면 1cm 늘어나겠네요. 계속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예, 잘 아시죠? 우리 몸이라는 거나 몸이 맨날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좋아지다가 어때요? 뭐 주식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 정체하다가 정체하는 건 그래도 뭐 괜찮은데 좀 있으면 어때요? 이제 뚝뚝 떨어져 퇴보한다는 거죠. 정체 내지 퇴보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시기가 몸에서도 요가할 때도 오고 우리 마음 공부를 할 때도 그 시기가 반드시 와요. 오늘 법어봉돌 했던 인가품 6장 천재의 일기도 어느 때는 우울하고 어느 때는 명랑한 것과 같이 이 정신 기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몸이나 마음은 그 일기와 같이 뭐 바이오리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우울하기도 하고 우리도 어둡기도 합니다. 이때가 고비예요. 대개 보면 요가 좋은지는 아는데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 금기사항이 술을 먹으면 몸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이 몸이 빡 풀었는데 술 진탕 먹으면 다시 몸이 뻣뻣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말 그대로 옷도 새 옷 사 입고 깨끗하게 입다가 한 번 더 더럽어지면 그냥 그렇게 하듯이 그냥 함부로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의 요가든 마음 공부든 하다가 잘 못 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래야지 막 너무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고 뭐 늘 뭐 백발백중 성공해야 되고 이런 거는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때가 고비예요. 이때 에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에고가 속삭이죠. 아이 세상 뭐 있어? 그냥 되는 대로 편하게 살아. 맛있는 것도 막 먹고,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하고 자꾸 유혹하겠죠. 자, 또 경계에서 상대에게 당하면 이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야? 네 받은 만큼 보복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하고 막 또 꼬시죠. 자, 그때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죠. 네. 넘어가도 또 다시 바로 돌아서면 돼요. 다시 세워야죠. 안 넘어가게 이미 힘 빼고 괜찮다 괜찮아를 주문으로 외울 수 있으면 이제 충분하게 안 넘어갈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미 자성의 정을 세웠거든. 정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란한 경계는 이제 별 문제가 안 돼. 나는 이미 에베레스트산을 등산한 것과 똑같은 거죠. 에베레스트산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요 심악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심악산 올라가는 거는 뭐 진짜 쉬운 일이죠. 그냥 이미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갈 만큼의 근력과 그 상황을 기후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심악산 올라가는 것은 정말 그 마실 나가는 기분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질문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미 자성의 정을 세웠어요. 이제 다 우리가 자성의 정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란한 경계 웬만한 뭐 이거는 그냥 동네 야산 올라가는 기분으로 슬슬 이제 재미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이왕 사는 거 재밌고 즐겁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감사하고 보은하고 즐겁게 사는 우리 교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자, 다음 주는 우리 덕성님 그거라 못 오고 3월 첫 주에는 자, 쉽게 자성의 정을 세우는 두 번째 이유 뭘까요? 입꼬리 눈꼬리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입꼬리 눈꼬리를 올리는 또 방법을 같이 공부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